안녕하십니까. 관절행복 정재훈TV의 정재훈입니다. 같이 MC를 봐주시던 김정훈 님께서 출산으로 지금 자리를 비워서 오늘 PD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드문 병이긴 해요. 아주 심각한 병도 아닌데 이런 환자분들이 있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무릎을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고 있으면 무릎 앞쪽이 아파서 다리를 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다리 펴고 밥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영화관 같은 데 가서 지금은 그렇지 않겠네요. 옛날 영화관들은 좌석이 좁아가지고 무릎 구부리고 오랫동안 몇 시간을 있으면 아파가지고 일어설 때 아픈 분들.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서려면 아픈 분들.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슬개골에 문제가 있는 수가 있어요. 슬개골이 정렬이 좋지 않아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슬개골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그 슬개골 스트레스가 많이 가거든요. 그런 병이 있어요. 슬개대퇴 부정렬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환자 당사자분들은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이것이 이제 일반 정형외과 의사들한테도 쉽게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무릎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도움이 될까 하고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슬개대퇴 부정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병명부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실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발음하기도 어렵고. 모형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슬개대퇴 부정렬이라고 그러잖아요. 슬개골과 대퇴골이 정렬이 틀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슬개골이 다니는 길에서 벗어나 있다, 슬개골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릎 모형을 보면은 위에 있는 이 뼈, 이게 슬개골이에요. 슬개골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대퇴골이에요. 대퇴골에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요. 오목한 홈이 나오고, 그 위에 이제 볼록한 슬개골이에요. 볼록한 거 보인가 모르겠어요. 슬개골은 볼록해요. 이게 그 길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에서 슬개골이 벗어나 있다, 그래. 정렬이 틀어져 있다. 그 길 속에 이렇게 딱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져 있게 되면은 무릎을 구부리면 슬개골이 이 길을 따라 쭉 가는데, 이게 구부리게 되면은 이 슬개골하고 대퇴골 그 사이에 압력이,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우리가 수술하다가 간혹 슬개골이 면을 만지고 있거나 그러는데 다른 도와주는 사람이 잘못해서 구부려 버리면은 그 압박력이 엄청나요. 손가락이 깨질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제 길에 있어도 그러는데 제 길을 벗어나 있으면은 거기에 무릎을 구부릴 때 가해지는 압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볼록 솟아있잖아요, 이게. 솟아있는 곳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압력이 엄청 크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도 생기게 되고 연골도 망가지게 되고 해서 그것이 슬개대퇴 부정렬 증후군. 아마 이 정도면 이해하시겠죠? 길에서 벗어나 있다, 정렬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쉽게 구체적으로 더 어떤 병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슬개골이 다니는 길에서 슬개골이 벗어나 있어가지고 주변에 연골이나 그 사이 압박력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줘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킨다. 증후군 이렇게 하는 것은 의학에서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킨다, 이런 뜻으로 붙이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병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죠. 식당에 가서 양반다리를 못하고 펴고 있는다. 쪽을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 무릎을 많이 구부렸다 폈다 하는 활동을 한 후에 아파진다. 무릎이 앞쪽이 아프다. 이 증상들은 항상 무릎 앞쪽 증상이에요. 앞쪽 증상이 오는데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많이 하는 활동을 한 후에 아파진다. 그럼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평지 걸을 때는 무릎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많지 않죠. 그런데 달리기를 한다랄지, 우리 뭐 스쿼트를 한다고 해서 스쿼트를 많이 했다랄지, 그다음에 등산을 했다랄지, 계단 보행을 많이 했다랄지, 이런 거. 그럼 평지도 많이 걸을 때는 영향이 되겠죠. 조금 몇 번 했을 때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개 무릎 앞쪽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슬개대퇴 부정렬 증후군을 생각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이 병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인은 잘 모릅니다. 원인은 잘 모르는데 현상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현상으로 그러느냐, 이건 설명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데가 있어서 그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이 슬개골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인대 같은 게 양쪽에 있거든요. 이제 그 밸런스가 틀어지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물론 다쳐가지고 한쪽 근육이 약해져서 그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겠고 이런 것은 이제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환자분한테 왜 우리 환자분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원인을 그렇게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추정하기는 아까 말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은 개별 환자한테 왜 그랬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원장님 그러면 진단은 또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오시게 되면은 되게 이제 진찰할 때 어디가 아프세요? 뭐 이제 되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쪽이 아픕니다. 그럼 얼마나 됐습니까? 그 증상은 어떻습니까? 그럼 아까 말한 그런 증상들을 말씀하시면 그 슬개골이 틀어져서 슬개골이 틀어졌단 말이 그거예요. 부정열 상태다. 그런다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사진을 한번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리면 쉬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슬개골이 다니는 길에서 슬개골이 벗어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정상 사진이거든요. 무릎 엑스레이를 찍어보신 분 중에서도 아마 이 엑스레이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잘 안 찍어요, 이게. 근데 무릎을 정확히 보려면 이 엑스레이를 항상 찍어야 돼요.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이 엑스레이 보면은 이 오목한 대퇴골 부분에 양쪽 다 볼록한 슬개골이 딱 이게 아귀가 맞아 있죠, 딱. 오목한 거 볼록한 것이 이게 정상 배열이에요. 이게 이 오목한 이쪽에서 치우침이 없잖아요. 한 정중앙에 슬개골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정상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엑스레이를 보세요. 이 엑스레이를 보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이고 왼쪽인데 이 슬개골의 볼록한 이 부분하고 이 대퇴골의 오목한 부분이 틀어져 있죠. 이 슬개골의 각도가 그 환자분도 대부분 틀어졌네라고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아까 그 사진에서는 이 오목한 것에 이렇게 슬개골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요. 정중앙에. 근데 이건 슬개골이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이거 이쪽 벗어나려고 그러고 이거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정상에서는 이렇게 있는 거죠. 슬개골이. 이렇게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밖으로 벗어나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것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진단이 금방 되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것만 보여주는 환자분들 잘 모르세요. 정상 사진을 보여주고 이걸 보여주면 틀어졌네라고 금방 이해를 하세요. 엑스레이 찍으면 되게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이런 엑스레이를 찍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원장님 그럼 MRI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진단을 위해서 MRI를 찍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런 상태가 돼 있으면은 연골들의 압박이 많이 가해져서 연골이 이게 닳아지거나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단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봅니다. 근데 이 상태의 진단은 이 엑스레이 충분하고 MRI는 이제 추가로 연골 상태는 어떤지 또 다른 이상은 없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되게 MRI를 하기는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치료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사례는 좀 심한 거고요. 그 정도로 심한 사례가 보이면은 기간도 되게 오래된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수술을 권유할 정도가 돼요. 근데 이런 상태를 놔두게 되면은 오래 두면은 아까 제가 관절염이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연에 방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통증도 이런 경우는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권유를 하는 것이고 이보다 정도가 적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적은 경우에는 우선은 보존적으로 물리치료 이런 게 해서 주변에 생긴 염증들을 치료하면서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데 근력 중에서도 무릎 안쪽의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거의 이제 힘줄만 보여줬는데 양쪽에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자극 있는 게 바깥쪽이니까 대부분 이제 이 슬개골이 이렇게 밖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안으로 치우치는 경우는 없어요. 밖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이쪽 근육이 약해져서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근육이 약해져서 밖으로 치우쳤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줘요. 무릎 안쪽에 있는 근육. 요걸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보통 우리가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킬 때 이렇게 추 달아가지고 이렇게 펴는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펼 때 이렇게 이만큼 펴고 내려가 버리고 이만큼 펴고 내려가 버리면은 아까 말한 그 내측 광근이라는 데가 단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마지막에 쫙 펴줄 때 안쪽 근육이 대퇴사두근이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구 운동을 많이 하도록 권유를 해요. 일반적인 치료하면서 해서 오면은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개선이 되면은 굳이 뭐 수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술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고 또 수술하는 경우는 좀 이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원장님 수술은 언제 고려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비수술 치료를 했을 때 호전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아주 조금 틀어진 경우, 그런 경우는 수술을 대개는 권유하지 않고요. 상당 기간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증상이 호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수술 결정을 하고, 아까 그 사례 설명할 때 보여준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이거 되게 이런 분은 기간이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바로 수술을 권유를 해요. 이 수술하는 걸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준비를 해서 그림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슬개골이 지금 요 오목한 데에 이쪽이 바깥쪽으로 슬개골이 틀어진다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치우쳐 있죠.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슬개골을 잡아주는 인대들이 이렇게 있어요. 좌우에. 밸런스가 틀어져서 이쪽이 타이트해지고 이쪽은 약간 늘어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경우에는 여기를 터주는 수술이 있어요.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절경이라고 해서 관절경 수술로 다 해요. 요즘 무릎은 거의 다 관절경 수술을 한다고 여러 말씀드렸는데, 관절경 이 소개를 터주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치우쳤던 슬개골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돼요. 비교적 이제 아주 심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해서 이걸 수술해 줄 수 있고, 이것은 관절경으로 간단히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심한 경우, 요거는 지금 요 그림에 비해서 상당히 더 많이 틀어져 있죠. 요거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인대가 거의 아주 약해져 가지고 아주 기능을 거의 못하는 경우에는 요거 인대를 서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핀 박고 여기다 핀 박아서 인대를 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수술, 이런 수술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터주고 여기는 당겨주니까, 인대 하면서 당겨주면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진단하면서 보였던 그 사진에서 수술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그 왼쪽을 수술을 했는데 MR을 보니까 여기 있는 인대가 거의 아주 약해져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여기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했어요. 인대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여기는 터주고, 그림에 있던 그 인대는 안 보이죠, 엑스레이상. 여기는 터주고 여기를 인대를 고정을 해서 당기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니까 수술 후에 이렇게 교정이 된 거예요. 거의 정상처럼 돌아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해주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큰 후유증 없이 대개는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 아프던 무릎도 좋아지고, 이 환자도 많이 좋아져서 지금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대개는 좋아집니다. 원장님, 그럼 이건 거의 완치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거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이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잘 교정이 된 건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교정이 덜 되기도 하고, 또 조금씩 더 이제 처음에는 잘 됐다가 조금씩 더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금씩 틀어진다고 해서 증상이 다 나오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확률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을 보시고 이런 질환이 있다, 이런 걸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그런데 무릎 앞쪽이 아픈 분들은 아까 증상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있다더라라고 아시고 이해하시는 것, 그래야 뭔 일이 다음에 진행이 되니까. 둘째로, 혹시 이제 수술을 권유받았거나 상당히 심하다는 걸 알았을 때는 또 이제 우리 환자분들 항상 그렇듯이 고민이잖아요.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컨설팅을 받고 어떤 자문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심하면은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그걸 가지고 평생 갈 수는 없잖아요. 되게 그런 건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아파도 그냥 지내고 그냥 갑니다. 아까 그 얘기는 좀 빠진 것 같은데, 젊으신 분들은 젊어서부터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면은 관절염 생기고 문제가 되니까. 그러는데 평생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관절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심한 경우는 수술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비교적 흔하지 않은 슬개 대퇴 부정열 증후, 이름도 어려운 알아봤는데 이제는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혹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조금 아프더라도 이게 병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하셔서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